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매일 일상의 순간을 함께하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 여가 시간을 즐기는 놀이의 도구이자 문화생활에 소통의 창구로까지 사용되며 현대인들 삶의 모든 부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정도가 활용을 넘어 의존의 단계까지 이르며 사람이 스마트 기기 때문에 오히려 덜 스마트해지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에 디지털과 멀어지고 자신과 더 가까워지려는 사람들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시작됐는데요. 디지털 시대, 이제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일 더 빨라지고 더 편리해지고 자꾸만 더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해온 지금은 의심할 여지 없는 디지털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기술은 점점 더 발전을 거듭하며 최근에는 가상현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등 생활을 더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다양한 미래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매일매일 점점 더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상상이 기술을 만나 현실화되고 그것이 삶에 적용돼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일부분이자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수고스럽고 일상적인 행동을 대신해 주다 보니 인간은 점점 더 조금만 움직이게 되고 끊임없이 제공되는 정보 속에 오랫동안 생각할 필요 없이 조금만 고민해도 되는 삶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집약체이자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은 국내 보급률 85%의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종일 우리의 수고와 고민을 대신해주는 1등 공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게 사실 우리 사회, 지금 현대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기기고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는 삶이라는 건 사실상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디지털 시대의 삶이 어떤 것인지는 평범한 학생들의 일상 모습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모여있는 순간부터 잠시 혼자 쉬는 시간에도 노트북, 스마트폰 등은 손에서 떨어질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기가 함께하는 삶은 공부하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과제를 할 때도 자료 수집을 위해 신문이나 책을 따로 찾아볼 필요 없이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준비 끝. 전 세계의 다양한 자료들을 손쉽게 수집, 편집, 정리까지 한 번에 가능해졌습니다. 책 안 들고 그냥 노트하고 스마트폰만 가지고 가도 이제 교과서 내용에 액세스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수업이 여러 개 있는 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랩탑만 들고 가도 이제 여러 권의 책들을 열람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좋은 장점이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만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소통의 영역까지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과의 소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가족과의 소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서 도서관에 오게 되는 것까지도 학생증이 스마트폰 안에 있으니까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죠. 저희는 출석부도 출석 체크도 이제 모바일로 하고.
이러한 변화는 식사하는 풍경에서도 느껴집니다. 혼자서 밥을 먹게 될 때의 가장 중요한 필수품은 역시나 스마트폰입니다. 혼자 있지만 혼자 있는 것 같지 않게 만들어주고 무료함과 불편함을 덜어주니 최고의 친구라 할 수 있죠. 여보세요? 네.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으로 SNS나 통화를 하는 등 말 그대로 스마트폰은 손에서 떨어질 틈이 없습니다.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책 꺼내서 보기보다 그냥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뭔가를 찾아서 보는 게 더 익숙해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게 되는데요. 가만히 누워 쉴 수 있는 휴식 시간에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짧게나마 게임이라도 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은 좀 마음이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쉬더라도 뭔가 좀 생산적이어야 한다, 아니면은 다른 걸 같이 해야 한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일종의 불안감이 생기고 스마트폰이 휴식 시간과 다른 문화생활을 대체하게 되면서 또다시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또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손에서 놓지는 못하겠고, 동전의 양면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루 매 순간을 촘촘히 채우고 있는 스마트 기기 사용은 이제 이용의 수준을 넘어 과의존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011년 8.4%에서 2015년엔 2배 가까이 증가하며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이제 성인들의 경우에 주간 그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한 23.5시간 정도, 그래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3.35시간 정도 사용하는 걸로, 그 학생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초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른들보다 한 10시간 이상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나타나서 하루 평균당 한 5시간 이상 정도 사용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청소년들의 주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36시간이 넘는 것으로 학교 수업 시간과 수면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과 함께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연령이 낮아질수록 활용 분야도 한정돼 그 사용량이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로 집중되며 사고의 범위 또한 제한되고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어린 나이부터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삶이 익숙해지는 요즘, 삶은 보다 편리해지고 스마트해졌지만 그만큼 쉴 새 없이 주입되는 과도한 정보들에 우리의 뇌는 점점 더 지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청소년층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청소년기는 아직 뇌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고 뇌가 이제 발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너무 이 디지털 기기에 노출이 많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전전두엽 쪽에 특히 이제 인지 능력이라든가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능력에 큰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기에 이런 디지털 기기에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은 피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인 소통 이런 면에 상당히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단순한 정보들이 과잉 주입이 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사고에 의해서 잘 무르익은 그런 지혜가 아니라 단편적인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이 과잉 주입되는 것, 이것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튼 몇 개로 정보가 쏟아지고
지식이 뇌가 아닌 웹하드에 저장되는 세상. 환경이 스마트해질수록 사람은 스마트해질 필요가 없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디지털 치매라는 특수 현상까지 생겨났습니다. 디지털 기기들이 사고 기능을 대신해주면서 스스로의 뇌를 사용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스마트 기기에 의존하게 된 현대인들의 기억력 감퇴 현상을 지칭하는데요. 옛날에는 그 주변 사람들 전화번호 다 외우고 있었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그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얻고 또 그 안에 저장을 해두고는 있지만 그 정보들이 너무 과잉 주입이 되면서 과도하게 스마트 기기에 그러니까 몰두를 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것을 뭐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기술이 낳은 현대병인 디지털 치매는 간단한 질문들로 그 수준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디지털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생활의 편리함이 결국 생각의 부재를 가져오고 언제부턴간 이 작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오프라인의 활동을 기기가 대신하며 운동량은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장시간 스마트폰에 몰입하게 되면 어느새 몸까지 실제 병들게 된다고 합니다.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 쓴 스마트폰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기 시작한 거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보통은 이제 구부정한 자세로 같은 자세로 장시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척추의 특정 부위에 우리 신체의 압력이 집중이 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근육 통증이라든지 경추통, 목의 통증이죠. 이것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척추가 앞뒤로 구부정하게 변성이 되는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척추 변성이나 디스크의 팽륨 같은 디스크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불안정한 자세가 머리가 구부정하게 앞으로 나온 거북이의 모습처럼 목을 변형시킨다는 것인데요. 조기 치료를 하지 않으면 목 디스크 질환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으므로 일상 속의 자세 교정이 중요합니다. 어느새 몸이 변형될 만큼 스마트폰에 길들여진 사람들. 길을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좀비와 같다고 해 스몬비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위를 잘 살피지 않는 스몬비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인데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다가 핸드폰 보고 내려가다가 미처 앞에 있는 사람 못 보고서 그 사람 한번 이렇게 채워가지고 부디같이 한번 이렇게 구를 뻔도 했던 그런 일도 있고. 지도 이제 보면은 그 버스 시간이 뜨잖아요. 그 이제 촉박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렇게 가다가 좀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오는 차에 치일 뻔한 적 있긴 한데 약간 위험한 것 같아요. 약간 시간 이런 게 쫓기다 보니까. 실제 국내 스마트폰 관련 차량 사고는 2011년 624건에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그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스몬비들의 보행 인지 능력은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지는 일은 다반사.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한 증강현실 게임 사용자들은 길 위에 있는 캐릭터를 잡기 위해 장소에 상관없이 스마트폰만 보며 게임에 몰두하다 주변 환경을 살피지 못해 끔찍한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자 도심에는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라는 표지판까지 등장하며 그 심각성을 확인시키고 있는데요. 3명 중 1명은 스몬비라는 국내 사용자 스스로 안전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고 시간을 좀 더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데요. 기계가 아닌 사람과 함께하고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취미를 갖는 등으로 디지털 홍수에서 벗어나 심신을 다스리고자 하는 디지털 디톡스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계속 노출이 되면 우리가 계속 뭔가를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뇌는 계속해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공하는 과정이 많아지니까 뇌가 이제 피로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정보가 주입이 되고 그로 인해서 뇌가 이제 피로가 쌓이고 그러면서 비효율적으로 뇌 활동을 하게 되는데 뇌에 이제 휴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뇌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이렇게 지친 뇌와 마음의 휴식을 주기 위한 디톡스 활동으로는 역시 독서가 빠지지 않습니다.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겨가며 책을 읽는 동안 어느새 생각은 정리되고 마음은 차분해지는데요. 심신에 휴식을 주기 위한 목적은 취미 활동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아닌 내 손으로 직접 느끼고 결과물을 창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림에 고운 색을 채워넣는 컬러링이 단연 인기라고 하네요.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이상 컴퓨터를 보고 작업을 하는데 가끔 눈의 피로함과 정신적으로 피로함을 이 색을 칠하면서 제가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색을 칠하다 보면 제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색채를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럴 때 환희를 느끼고 피곤이 가시는 것 같아요. 하얀 공간을 색연필로 채워가는 아날로그 감성은 우리에게 위로와 휴식의 기운을 선사하는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과 목적까지 반영해 소설, 패션 등 여러 가지 주제의 컬러링북이 등장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00종 가까이 책이 나와 있고 기존에 꽃에 관련된 책이었다면 지금은 도시든 캐릭터, 동물, 다양한 서적들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뇌랑 또 연관이 되면서 취미 활동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몰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컬러링. 아이들의 단순 놀이에서 어른들의 힐링의 도구가 되며 디지털 정보 속에 잊고 있던 감성과 만족감을 동시에 채워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우선 사용할 때 문자도 그렇고 인터넷 검색도 그렇고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찾아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빨리 하게 되잖아요. 근데 컬러링북 같은 경우는 제한된 시간대에 하지 않고 그런 해야 된다는 목적 자체가 없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를 찾고자 하는 힐링의 욕구는 취미와 결합돼 일상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수는 특별한 도구 없이 실과 바늘, 천만 있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어 꾸준히 사랑받는 디톡스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을 좀 잘 엉키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당겨서 실을 좀 달래주세요.
고운색 실로 한 땀 한 땀 술을 놓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도 마음도 편안히 정리된다고 합니다. SNS나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올리고 남들이 보기 좋은 것만 이렇게 올려서 사실은 그게 제 생각도 남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자수를 하면 오히려 저한테,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할애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게 되고 뭔가 생각도 조금 더 정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다음에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자수인 것 같아서 자수를 시작하게 됐어요. 고운색 실은 눈을 편안하게 하고 반복적인 손놀림은 정신을 안정시킵니다. 이렇게 심신을 차분하게 하는 효과 때문에 자수 테라피라는 말이 생길 정도라네요. 사람마다 손을 쓰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컴퓨터만 하시고, 어떤 분은 뭐 요리만 하시고, 이런 게 너무 다르니까 손을 쓰는 힘들 같은 것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 보드라운 실을 다루는 것 자체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내 손이 알아서 동선을 익히고 익숙해지거든요. 너무 잘 알려주셔서. 매듭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좀. 얇고 부드러운 실을 뾰족하고 조그만 바늘에 껴서 그거를 천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그림이나 뭐 도안이 완성이 되는 과정에 있는 건데 그런 행동들을 원래 잘 안 하시잖아요. 작은 행동들 아니면 순간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일들이 많지 않은데 이거는 내가 한 그대로 행동이 결과물로 이어지잖아요. 그게 한 땀을 놓으면 한 땀이 내 눈에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되게 몰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기에 너무 좋은 취미생활인 것 같아요. 수시로 울리는 전화나 번쩍이는 스크린 불빛에서 잠시 멀어져 주위의 모든 잡념을 차단하고 오로지 자신의 손끝에만 집중해보는 시간. 스마트폰 대신 바늘을 쥐고 SNS 대신 고운 자수를 눈에 넣자 어느새 스마트폰에 대한 생각은 저만치 멀어집니다. 마음에도 편안함이 함께 스노워지네요. 온전히 그러니까 나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나를 조금 더 한층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그런 기준을 딱 세워서 자기만의 행복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저는 이제 자수가 된 거고요. 시를 엮는 동안 마음의 안정까지 찾을 수 있는 손끝의 명상 자수. 디지털 디톡스와 취미가 함께 만난 효과적인 시간이네요. 소소한 취미를 통한 디지털 디톡스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접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 쉼 센터입니다. 스마트 미디어 중독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스마트 기기 과의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상담 이용 안내가 있는데 여기서 신청을 좀 해주시기를. 기본적으로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성적이 떨어지는 거를 스마트폰 이제 과의존과 연결을 지으셔서 상담을 많이 의뢰하시는데 이제 뭐 밤을 새고 한다는가 이제 그런 경우에 상당히 많은 의뢰가 되고 성인들의 경우는 게임도 많지만 SNS라든가 기본적으로 뭐 정보 검색이라든가 습관적으로 하시는 것들도 많고 한두 시간을 사용하셔도 본인이 나는 과의존이다 라고 상담을 의뢰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상담은 과의존에 대한 폐해를 객관적으로 탐색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그 이전과 다르게 갑자기 많이 그리고 또 자주 이렇게 사용하게 된 혹시 계기가 있었나요? 특별한 계기는 없었는데 하면 할수록 그냥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제 스스로는 잘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먼저 상담자의 현재 과의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관련한 설문지를 스스로 작성하게 한 후
상태의 정도에 따라 점수가 차등 배정된 각 문항에 대한 답변 점수를 합산하는데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 능력, 현저성, 이에 따른 결과를 중심 요인으로 파악한 후 사용자군을 분류해 단계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10문항의 점수가 24에서 28점까지는 조절력이 약화되어 문제 발생이 시작된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29점 이상은 과의존 경향성이 매우 높아 일상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됩니다. 점수를 봤을 때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사용자군 사이 경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황에 있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의지라든지 사용 시간, 사용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고요. 이 상담의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학업이라든지 진로, 여러 가지 가족관계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쉼센터에서는 이러한 과의존 문제를 다각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반 상담뿐 아니라 놀이치료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언어적으로 표출하지 못하는 부분을 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놀이치료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과의존 같은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자기 의견을 좀 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피규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피규어들을 여기 모래상자 안에 구성을 해서 자기의 심리적인 상황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상담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원하는 집이 어떤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뭐 어떤 친구들은 침대도 있을 수 있겠고 텔레비전도 있을 수 있겠고 흔들의자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랬을 때 어디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하니?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방에 침대에 많이 있어요 라고 하고 그럼 왜 침대에 있어? 그랬을 때는 저는 여기서 편히 쉬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보다는 쉬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생활을 편안하게 그냥 이걸 매개로 해서 드러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현재 심리 상태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디지털 과의존에 대한 긍정적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요. 당사자의 의지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과정이 개선에 대한 의지를 높여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스마트폰을 무조건 사용하지 말자는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방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습관을 한번 점검해보고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선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 또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진로를 탐색함으로써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엔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디지털 기기 없이 자연에서 아날로그 삶을 경험하게 하는 디지털 단식 캠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 디지털 단식 캠프에 참가한 자리에서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 디지털 디톡스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가족이랑 구성원은 엄마, 아빠, 아이들하고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특히 뭐 밥 먹을 때도 뭐 전부 다 대화도 없이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작게나마 최소한 가정에서부터 이거 스마트폰을 조금 자제하자는 의미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뭐 기준법 없죠? 잠깐만 카드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 책임질게요. 8번. 디지털 단식 캠프는 스마트폰 반납으로 시작됩니다. 14. 아버지만
습관적인 접촉을 먼저 차단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동봉합니다. 이거. 쉴 때, 놀 때는 잠깐의 짬이 나면 이걸 쳐다보고 있어서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금방 맡기고 온 상태라서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디지털 단식이 뭔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생각해보니까 좋은 프로그램 TV에서도 많이 봐왔고 한 번쯤은 참여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쪽 5팀이거든요. 이어서 강의실에 모여 디지털 기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함께 들으며 효과적인 체험을 위한 정보를 얻습니다. 이 디지털도 단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디지털을 단식해야 된다. 과하게 사용하고 우리가 지금 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식이란 말이 잘 어울린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 과한 사용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들으니 디지털 디톡스에 대한 의욕도 더욱 강해지는데요. 특히 평소 무심코 사용했던 행동들이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생각에 아이와 함께 캠프에 참여한 부모님들은 반성의 마음까지 생겨납니다. 실제 사용량은 아이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전자기기, 패드라던가 공부용이지만 이미 접근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쓰고 있고 뭐 이메일도 핸드폰으로 보고 업무에 필요할 때다 놀 때나 뭐 다 보고 있으니까 사용량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도. 이제 본격적으로 숲속에서 정신과 몸에 쌓인 디지털의 독소를 날려봅니다. 시원한 숲의 향기를 생생히 느끼며 스마트폰 대신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맞잡은 시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 속에서 소소하지만 특별한 추억을 쌓아갑니다. 저희가 숨을 평소에도 굉장히 잘 쉬기는 한데 이제 오늘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을 중심으로 숨쉬기를 한번 해볼게요. 맑은 숲속 공기를 들이마시며 도심에서 느끼지 못한 자연을 한껏 느껴봅니다. 반대편 어깨 두드리세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숲에 오면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디지털이 아니더라도 여기 와서 새로운 걸 보고 느끼고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핸드폰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생각나지 않는 즐거운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청량해지는 초록빛의 울창한 숲속에선 심심할 겨를도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나뭇잎 하나, 돌 하나만 있어도 재밌는 놀이가 됩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면 몸속 피로감이 어느새 사라진 기분입니다. 처음으로 스마트폰 없이 생활해 왔는데 그래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지? 문자가 오면 어떻게 하지? 약간 그런 걱정은 들더라고요. 너무 도시 문화에 익숙해졌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숲을 볼 수 있어서 또 작은 동물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주로 스마트폰 하면 카카오톡이나 그런 걸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단답형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숲을 같이 가면서 걸어보게 되니까 눈도 마주치고 어떤 표정인지 그런 걸 조금 더 이제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더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자연의 기운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도시에선 만져보기 힘든 흙도 조물조물. 예쁜 화분 만들기에 집중해봅니다. 조근조근 이야기 나누며 함께 손을 모아 화분을 완성해가는 동안 서로 새롭게 교감하며 돈독해짐을 느낍니다. 오늘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엄마랑 같이
이제 흙도 만지고 이렇게 나무도 이제 심어보고 숲길도 걸어보고 하니까 도시에서도 못하는 걸 엄마랑 같이 해서 좋았고, 항상 손에서는 스마트폰을 하면서 아이한테는 그래도 나는 앞에 아이 옆에 있어주는 좋은 엄마가 아닌가라고 유한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스마트폰 없이 아이하고 눈을 맞추면서 아이한테 온전히 신경이 가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보니까 역시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빼고 아이하고 좀 더 눈을 맞추면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거는 밥 먹는 시간이라도 휴대폰을 뭐 이제 바구니에 담아두고 밥 먹는 시간만큼은 서로 이제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자,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간편하고도 효과적인 디톡스 방법이 있는데요.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웃을 경우 바로 멍 때리기입니다. 있을까 모르겠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무념무상의 상태를 겨루는 이 독특한 행사 또한 디지털 디톡스를 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의존도는 줄이고 바쁜 도시의 삶 속에서 잠시라도 뇌를 쉬게 함으로써 새로운 활력과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기획된 행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멍 때리기가 진정 디톡스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실험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스마트폰을 즐겨한다는 피실험자. 뇌파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머리에 착용한 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와 멍하니 있을 때의 뇌파 변화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본 실험은 멍 때리는 상태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 뇌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그런 실험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한 10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이후에 다시 멍 때리기를 했을 때 그 뇌파 변화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런 걸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스마트폰 사용 시의 뇌파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사용할 때처럼 인터넷 뉴스와 SNS 페이지를 살펴보기도 하고 잠깐이지만 집중해서 게임을 즐겨보기도 합니다. 특별한 것 없는 평소 스마트폰 사용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보는데요. 실험이 진행되고 스마트폰에 집중할수록 피실험자의 뇌파에도 눈에 띄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부분이 이제 파워가 감소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 빨간색 부분이 이제 파워가 증가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알파 파워가 감소되고 감마 파워가 증가되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나오는 알파파는 감소하고 불안이나 흥분 상태에서 나오는 감마파는 상승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멍 때리기 상태로 돌입해 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최대한 아무 생각 없이 조용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 보는데요. 일정 시간이 지나자 뇌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그래도 지금 알파파가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알파파가 이제 전두엽 쪽에서 특히 증가되고 그다음에 감마파가 이제 감소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감마파가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단지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기만 했는데 스트레스가 감소된 상황. 기본적인 편안함이,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내가 일상 같은 데서 좀 벗어나 있는 느낌이 들고, 내가 지금 일이 사실은 좀 일을 해야 될 일들이 좀 있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면서
뭔가 나 밖에 나와 있는 느낌이고. 실험 결과 이렇게 일상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감마파가 상승. 즉 자신도 모르게 불안감이 상승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럴 때 잠깐씩이라도 멍 때리면서 생각을 비우면 알파파가 상승하고 감마파가 감소되면서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멍때리를 했을 때 저희 뇌파가 알파파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알파파가 나올 때 저희가 평온 상태, 그다음에 이온 상태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로 이제 이런 평온 상태, 이온 상태일 때 저희 그 몸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멜라토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를 기분을 좋게 하거나 아니면 의욕을 증대시킬 수 있는 도파민이라든가 감정의 균형을 맞춰주는 세로토닌이라는 그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그 알파파가 나올 때 우리 몸과 정신이 어떤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를 더 빼곡하게 채우는 스마트 기기들. 이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며 디지털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를 가지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끊임없이 뇌를 혹사시키는 현대인들에게 멍 때리기는 어쩌면 꼭 필요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비우고 느려지는 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것인데요. 아예 쓰지 말라고 하는 거는 현대사회에서 일상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본인이 스스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의존도를 한 번씩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심하고 경각심을 갖는 거, 그렇게 하면은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 아니면 걷는 시간, 그리고 잠자리 들기 얼마 전부터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그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실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모니터 속에서 이뤄질 수 없다. 하루 1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끄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보며 대화하라는 구글 회장의 말에서도 많은 이들이 디지털 디톡스에 도전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기술의 편리함에 젖어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